제 뒤에 보이는 분은 로마의 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입니다. 이분이 쓴 그 명상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쓴 사색을 담은 글이죠. 이 산문은 너무 이제 유명하고 라틴어 문화권에서 그리스어로 쓰여진 가장 아름다운 또 수준이 높은 그런 산문으로 유명한 분이죠. 철학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작가이기도 한 이제 분이에요. 이분이 그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인간의 그 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주의 섭리, 어떤 신적인 면모를 인간이 자기 안에 공유함으로써 그런 사색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그런 우주적인 섭리, 신적인 이성을 표현하고 벼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말해야 하고, 또 우리의 글도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을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참 수준 높은 얘기죠.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은 단독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소크라테스 이후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지성과 신적인 기율, 섭리를 일치시켜서 바라보는 관점의 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서양 철학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사색을 담고 있죠. 우리가 서양 철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리스펙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그 기율로서 문화와 문명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이상을 또 표현한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갑자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공직을 맡고 있는 네 분, 한 분은 법무부 장관 전직 당 대표였고, 또 한 분은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고, 또 한 분은 현직 지자체장 도지사고, 또 광역시의 시장이에요.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대화를 우연히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기가 막힌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대선 후보들을 귀중한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모여놓고 하는 그 질문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은가?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런 걸 하고 앉았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국가의 미래를 맡기고 싶습니까? 우리 사회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요? 모두 고등교육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죠. 거기서 나오는 질문과 그분들의 대화를 보면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신적인 이성으로서의 생각, 또 그런 문화적 이상이라고 하는 게 15년도라고 하는 결국 이런 시점에 와가지고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도까지 파괴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라는 얘기를 요즘에 많이 했는데, 국민 몫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글을 쓰는 작가고 또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던 교사이기도 하고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일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너무나 이렇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국가를 운영한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긴다라고 하는 게 너무 그 모욕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고대 철학에 대한 이제 강의도 하고 그에 관련된 글을 쓰고 또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기도 했지만, 이런 그 스토아 철학이라든가 소크라테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의 인간에 대한 높은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이상으로서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썼던 것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라든가 락강이라든가 이런 그 유럽의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그 학문의 바탕으로 비평으로 학위를 받고 문학 작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데도 사실 그런 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인간 분석, 세상을 분석하는 한 프레임이죠, 사실은. 그게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지만. 근데 그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은 우주의 섭리, 신의 섭리, 이것과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동등한 면이 있다, 그걸 공유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20세기의 정신 분석,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다인의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현대적인 사유라고 하는 거는, 또 현대적 사유의 영향을 또 많이 받기도 한 현대 문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그렇게 대단히 높은 수준의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자각하는 게 현대 철학이고 현대 문학이거든요.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동물로 봅니다. 그래서 동물로 태어난 인간이 어떤 문화적인 기제에 의해서 훈련받고, 단순히 훈련을 넘어서서 그런 그 문화적 기제라고 하는 것을 억압으로 보는 것이 정신분석의 관점이기도 한데요. 인간과 동물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로 태어난 인간이 문화적으로
훈련받고 규제받고 억압받음으로써 이런 문화 문명을 만들고 인간의 지금 현재 모습을 하면서 사회인으로서 살고 있다. 페르소나를 쓰면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정신분석의 관점이에요. 문학도 사실은 그런 관점을 상당히 많이 공유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틀린 말과 맞는 말을 이렇게 고르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테스트, 시험이 있어요. 이런 방식의 국어사전적 규정이 있거든요. 자, 다음 중에 어법에 맞는 말을 고르시오. 철수가 이빨로 과자를 씹어 먹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말입니다. 왜냐하면 철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빨로 과자를 씹어 먹는 게 아니라 이로 과자를 씹어 먹는다.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죠. 이런 방식의 국어사전적 규정은 인간에게는 이를 쓰고 동물에게는 이빨을 쓴다. 이런 식의 표준어 규정을 해놨어요. 저는 이런 형태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문화에 대한 굉장히 편협한 이해, 오해를 하게 만든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고 동물은 이빨이라고 하는 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물론 구분이 되죠. 그 구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사실 이빨을 가지고 태어나죠. 다른 동물처럼. 그런데 어떤 교육의 과정, 문화적 훈련의 과정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빨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고 훈련받는 것. 이게 바로 문화와 교육의 이상이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안에는 늘 그가 타고난 이빨, 어떤 동물적인 본성, 굉장히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본성일 수도 있는데 그런 형태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인간 안에 늘 내재해 있고, 인간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건 그런 폭력적이고 동물적인 자연의 본성에 따르는 그것을 억압하고 순치시키고 훈련함으로써 인간 사회라고 하는 다른 차원의 다른 수준의 레벨로 삶을 진화시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문화와 문명의 이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라든가 저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신적인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 안에 그런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그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언제나 오염되고 타락한 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회를 제도 좁은 정치 변화 이런 데 묶을 것이 아니라 문화의 보편적이고 높은 이상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교육도 변화시키고 삶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아주 타락하고 너무나 수준이 낮은 그런 후진 언어, 그런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